살다 보면은 꼭 겪게 되는 이런 장례식 관련 표현들 있죠. 실수하지 않도록 총정리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사망 소식입니다. 자, 카톡 왔어요. 반가운 소식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어머나 슬픈 소식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누가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빈소가 어디고 발인이 어디고 상주가 누구고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돼 있죠. 이런 부고 문자를 영어로는 obituary라고 합니다. 원래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지역 신문지라든지 이런 곳에 게재를 하게 돼요.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현대 우리 스마트폰 쓰죠. 그래서 부고 문자를 obituary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 볼게요. 나 친구한테 부고 문자 받았어. 나 친구한테 부고 문자 받았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집중해야 되는 거 딱 두 가지. 나 받았어. 부고 문자를 친구에게서. 그죠? 이렇게 영어 뇌가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았으니까 I've got an obituary text from my friends. 그래서 I've got an obituary text from my friends.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혼자 생각하겠죠. 와, 정말 힘들겠다. 자, 그러면 걔가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안 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나는 상상이 가지 않아요. 얼마나 친구가 힘들지. 그래서 I can't imagine how hard it is for him.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 can't imagine how hard it is for him.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Let's move on to next scene. 자,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설명드릴 거예요. 부고 문자 받았죠? 그러면 이제 위로 문자를 또 보내게 되겠죠. 이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쓰죠. Rest in peace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네, RIP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친한 사이에서는 I hope 그 다음 돌아가신 분 she or he rest 동사로 in peac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 hope she rests in peace 또는 I hope he rests in peace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정중한 사이일 때는 조금 더 문장을 무겁게 사용하시면 돼요. May he or she rest in peac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축약형을 쓰지 마세요. RIP라는 표현들은 무거운 문자나 정중한 문자를 쓸 때는 축약형 쓰지 마시고 rest in peace 전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Alright, let's move on to scene number 3. You got a text message from your friend and you just replied and let's talk about the funeral. 자, 3번의 장례식은요. 영어로 funera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추상적인 개념의 장례식은 funeral이라고 하고 그 다음 장례식장 이런 장소 있죠. 이거를 funeral home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이럴 때는 그냥 땡땡 hospital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 상황에 어떻게 쓰는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디지? 라고 표현할 때 영어로 말할 때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 어디일까? 이거죠. 그래서 where is 장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where is the funeral hal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답장 문자로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은 A 병원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장례식장은 병원이야. 이건 한국말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영어 뇌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례식장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이 어디에서 열린다라는 수동태 개념이 여기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장례식은 열립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죠. The funeral is held in a hospita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Now, let us talk about scene number 4. Scene number 4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빈소 방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장례식 문자도 받았고 you got a text message from your friend and you replied and you have a concept of funeral and now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빈소 방문, the visiting the funeral hall. 자,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것을 우리는 빈소 방문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빈소를 방문하다라는 표현은 attend 동사 쓰시고 그 다음에 the wake service라고 표현을 합니다. wake 들어본 적 있죠? 네, 실제로도 쉬운 단어예요. wake라는 것은 동사로 일어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wake가 일어나다라는 동사 외에 명사로는 큰 배가 이렇게 또 작은 보트가 이렇게 슉 지나가면 여기에 물결이 쫙 일어나죠. 이걸 wak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wake를 넘고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타면서 즐기는 스포츠가 바로 wakeboarding이죠. 그래서 wakeboar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wake가 또 다른 명사로
빈소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wake service라는 것 자체가 장례식 본격적으로 치르기 이전에 모여서 뭐 이렇게 고인도 한 번씩 뵙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전체를 빈소 방문을 wake service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국 문화랑 미국 문화 다른 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절대 웃을 수 없는 엄숙한 분위기죠. 미국 문화는요, 물론 이제 엄청 슬프고 하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처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웃음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너무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고인을 가족들 외에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빈소 방문을 하면 이 영정사진으로 대체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관 주위에 모여서 직접 고인을 보면서 보내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격받으시면 안 되고 이렇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scene number 5, 조의를 표하는 법 갑니다. 조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영어로 전달할까요?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상을 당하셔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는 아파요. 이거죠. 이거부터 집중하시고, 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이 상을 당하셔서. 영어 뇌가 움직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I am really sorry for your loss.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I'm really sorry for your los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두 가지 딱 포인트 주어 동사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우리가 또는 내가 표합니다. 뭐를? 진심 어린 위로를. 그러면 we or I 쓰시고 offer 동사를 쓰시면 돼요. express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offer or express. 그 다음에 our sincere condolence, s 붙여서 our sincere condolences to you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 그럼 이제 위로의 말을 전했죠. 위로금, 조의금 이런 개념에서 조의금을 영어로는 condolence money or contribution이라고 하시면 돼요. Alright, the last one, 화장과 매장입니다. 자, 장례식이 끝나고 after the funeral, 화장을 하다, 시신을 불에 태우다라는 것은 영어로 crem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remate를 명사로 바꿔서 션 개념으로 바꿨죠. 그래서 cremation, 그래서 cremation이라고 하면은 화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화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 담죠. 이거 유골함이라 그러는데 이 유골함이 단지처럼 생겨서 jar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 전문 용어로 유골함은 urn이라고 합니다. urn. In this specific situation, you have to use urn instead of jar. 자, 그러면 이제 화장을 해서 urn에 담았거나 그 자체로 뭐 커핀에 이렇게 모셨거나 우리는 이걸 묻게 되죠. 이때 영어로 쉬운 단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bur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명사로 또 바꾸니까 이 매장이라는 명사는 burial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burial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오늘은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되는 장례식 관련 영어 표현들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서로 생각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for next videos. I'll see you guys soon.